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7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일주일 사이에 165% 증가했습니다. 확진율도 일주일 사이 2배가 늘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흑인 커뮤니티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백신 무료 접종과 무료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방역 제품을 나눠주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캘리포니아주의 일일 평균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도 6월 중순에 비해서 30%가 증가했습니다. 델타 변이로 인해 전국 24개 주에서 확진자가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 가을에 델타 변이가 크게 확산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인원 제한 등의 조치가 재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50개 카운티에 가뭄 비상사태가 발효됐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물 사용을 15% 줄일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임무가 다음 달 31일에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 9일부터는 본선에 오를 6명을 추리기 위한 여론조사가 시작됩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에 12일간 노출됐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장 민감한 정보는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7만 3천 건으로 집계되면서 3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저녁 곳에 따라 구름 끼는 지역들이 많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67도가량 되겠고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가면서 LA 일원 낮 최고 기온 86도에서 91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7월 8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일주일 사이 160%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이를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839명으로 집계됐다며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165%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율은 2배가 늘어난 2.5%를 기록했고 인구 10만 명당 감염자도 전주와 비교해서 2배가 증가한 3.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오늘까지 LA 카운티의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320명으로 6월 16일보다 220명보다 100명이 늘었습니다. 중환자실 입원자는 어제보다 8명이 늘어난 7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흑인 커뮤니티에서 코로나19 신규 감염 급증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흑인 주민들은 5월 말 10만 명당 38명이었지만 한 달이 지난 6월 말에는 65명으로 증가하면서 다른 인종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바바라 페러 카운티 보건국장은 최근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고는 있지만 백신을 접종할 경우 감염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면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의 16세 이상 주민 가운데 최소 한 차례 백신을 접종한 주민은 69%, 그리고 2차 접종을 모두 마친 비율은 60%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약 400만 명의 주민들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LA 총영사관이 한흑 커뮤니티 간의 교류와 더불어 LA 흑인 커뮤니티의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오늘 흑인 커뮤니티에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방역 제품과 식료품을 나누는 코로나 조기 극복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일 LA 총영사관이 YMCA 크렌셔 패밀리와 공동으로 흑인 커뮤니티의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진단검사, 백신 접종 및 방역 제품, 식품 기증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남가주 기업협회가 주관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LA지사와 LA 한인상의 등의 후원하에 열린 이번 행사는 가주 내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와 흑인과 라틴계 커뮤니티들의 낮은 백신 접종률 등으로 코로나 감염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이웃 커뮤니티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지원의 손길이 절실해진 상황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LA 내 주요 흑인 지역에 있는 YMCA 크렌셔 패밀리에서 진행됐는데 시에라 홈 헬스케어와 360 클리닉에서 이들 흑인 커뮤니티 주민들에게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과 더불어 코로나 무료 진단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박경재 LA 총영사입니다. 흑인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개선을 하고 또 흑인 커뮤니티에서 코로나 팬데믹 극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데다 램지 스탬스 YMCA 크렌셔 패밀리 관장은 이번 행사를 개최한 LA 총영사관과 한국 기업, 단체들의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다양한 문화 행사를 함께 개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However, an event like this helps not only build a bond between two communities, the Korean community as well as the African American community. 남가주 한국기업협회 키타의 신현수 회장은 흑인 커뮤니티가 취약계층이다 보니 백신 접종과 방역과 식품 지원 취지에 공감해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국 총영사관과 크렌셔 패밀리 YMCA가 공동으로 이렇게 흑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좋은 행사를 기획한다고 해서 저희가 기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LA지사의 한만우 지사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흑인 커뮤니티를 돕고 한국 식품을 알릴 수 있어 보람이 있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다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뜻깊은 행사를 우리 총영사관하고 또 우리 남가주 기업협회하고 또 상공회의사하고 중심이 돼서 마련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남가주 내 한국 기업이 흑인 커뮤니티를 위해 직접 자사 물품을 기증하는 이번이 최초로 한국 기업 관계자들은 이번 기회가 한국 제품의 흑인 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500여 명의 흑인 라티노 등 여러 인종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방문자 모두에게 1인당 $100 상당의 한국산 마스크, 손세정제 등 방역 물품과 식품과 화장품 등이 증정되었습니다. 이날 증정된 물품들은 시가 $5만 의 농협, 오리온, 혜태 USA, 자연나라 등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후원한 것으로 타인종 주민들은 다양한 한국 식품과 화장품 등에 큰 호응을 보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가주 내 저조한 1일 백신 접종률과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로 인해서 코로나 감염 사례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6일 현재 캘리포니아주 내 7일간 1일 평균 1,143건의 신규 감염 사례가 발생했고 이는 6월 중순에 비해서 30%가 증가한 것입니다. 또 지난 6일 현재 1,228명의 코로나 입원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 12일 915명에 비해서 34%가 증가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코로나 감염률과 환자율은 캘리포니아주 경제가 개방된 지난달 15일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감염자와 입원 환자 그리고 목숨을 잃은 주민들을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가 지배종으로 올라선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4개 주에서 확진자가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오늘 존스 홉킨스 대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0개 주 가운데 24군데에서 지난주 신규 코로나19 감염자가 최소 10% 이상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는 최신 데이터인 6월 20일에서 7월 3일까지의 집계에서 전국 신규 확진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7%가 델타 변이 감염자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전까지 지배종의 위치를 차지했던 영국발 변이인 알파 변이를 누르고 델타 변이가 지배종으로 올라섰다는 의미입니다. 전 백악관 선임 고문인 앤디 슬라빗은 우리는 델타 변이를 근육 강화제를 맞은 2020년판 코로나19로 생각해야 한다며 그것은 전염성이 2배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슬라빗 전 고문은 다만 다행히도 2020년과는 달리 델타 변이가 진행되는 것을 멈출 도구를 갖고 있다며 그건 백신이라고 불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속도는 점점 둔화하고 있습니다. CDC는 7일 기준 전국에서 백신 접종을 다 마친 사람의 비율이 47.6%로 아직 절반이 안 되고 1회라도 맞은 사람은 55.1%에 불과합니다. 이 델타 변이가 올 가을 미국에서 크게 확산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로렌스 고스틴 세계보건기구 국가글로벌 보건법 협력센터장은 오늘 CNBC에 우리는 매우 위험한 가을로 향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가을에 대규모 유행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스틴 센터장은 특정 지역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와 거리두기, 인원 제한 등의 조치가 재도입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장은 전체적으로 높은 백신 접종률과 여름철 더운 날씨 덕분에 델타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미국에서도 가을에 똑같이 연출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약 28만 명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예일과 민간재단인 연방기금의 분석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연구는 작년 12월 12일부터 지난 1일까지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사망자와 입원 환자 추정치 그리고 실제 사망자와 환자 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없었다면 코로나19 사망자가 27만 9천 명이 더 늘어나고 입원 환자는 무려 125만 명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봄철에는 하루 사망자 수가 4,500명에 달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팀은 백신이 지금의 절반 속도로 접종됐다고 가정할 경우 추가 사망자와 입원 환자가 각각 12만 1,000명, 45만 명에 이르렀을 것으로 봤습니다. 연구팀은 미국의 백신 조기 접종이 전염병 팬데믹을 축소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백신 접근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피할 수 있는 고통을 막기 위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약사인 파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는 코로나19 델타 변이를 막기 위해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용 백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기존 백신을 한 번 더 접종하는 것만으로도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변이에 가장 높은 수준의 면역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만 방심하지 않고 백신의 업데이트 버전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이자는 또 다음 달 안에 미 보건당국에 백신 부스터샷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라디오 소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5시 16분 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구간들 정체가 조금씩 심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6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크로스로드 파크웨이 구간부터 카플레인도 함께 막히고 있습니다. 아주사 애비뉴까지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고 플로튼 로드 구간에는 오른쪽 차선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서 시그널 얼러트 켜져 있습니다. 이 밖에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4가 구간부터는 거의 서 있다시피 한 형편입니다. 애틀랜틱 블루버드 인근까지 그리고 1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만나는 구간까지 정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1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도 샌피드로 스트리트 구간부터는 10마일 또는 10마일 미만으로 속도 많이 떨어지면서 산타페 애비뉴까지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부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고 가뭄이 심화되면서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오늘 캘리포니아 주민과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기존의 물 사용량보다 15%를 절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절수령을 발효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가뭄 사태가 올 여름과 가을에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자진해서 절수를 해달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주지사는 주민들이 잔디밭에 물을 주는 횟수, 샤워 시간이나 식기세척기 사용을 줄이는 등 생활 속에서 절수를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58개 카운티 가운데 50개 카운티에 비상 가뭄 사태가 발효됐습니다. 그러나 LA와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는 이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대다수의 캘리포니아주 학부모들이 학교가 전면 재개방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C와 캘리포니아주 교육을 위한 정책분석연구소가 2,000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설문조사 결과 올 가을 학기부터 초, 중, 고등학교의 주 5일 수업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80%에 달했습니다. 응답자의 3분의 2는 학교 전면 재개방을 위해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델타 변이와 12살 미만 어린이들이 백신 접종에서 제외된다는 점 때문에 학교에서의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전면 재개방과 함께 온라인 수업을 준비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학부모도 전체의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고속도로 순찰대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오버타임 비용을 수령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자체 감사 결과 이스텔레이 스테이션에 근무를 했던 6명의 경관들이 오버타임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3시간에서 4시간의 오버타임을 한 뒤에 8시간 근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더 많은 비용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검찰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이들이 받아간 추가 금액은 2만 3천여 달러에 달한다며 6명의 경관들은 약 100개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 참사에 대한 구조 작업이 더는 생존자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돼서 복구 위주로 전환됐습니다. 당국은 오늘 새벽 0시부터 작업 방침을 이렇게 바꿨으며 시신 6구를 추가로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자가 60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지금까지 8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밤 잔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면서 새로운 잔해 구역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한때 생존자 구조에 대한 기대가 살아났고 실제로 지하와 주차장에 일부 공간이 발견됐지만 생존자는 없었습니다. 대신 수색구조대는 점점 더 많은 시신을 수습했고 특히 건물이 새벽에 붕괴한 탓에 적지 않은 시신이 침대에서 발견됐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다니엘라 레빈 카바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장은 브리핑에서 신속성과 긴급성을 가지고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며 희생자를 찾고 가능한 한 빨리 가족들에게 끝을 알리기 위해 24시간 작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임무가 다음 달 31일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아프간 철군 상황에 관한 백악관 연설에서 미국은 아프간에서 목표를 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국가 건설을 위해 아프간에 간 것이 아니다라며 미래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프간 국민의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프간 지도자들은 함께 모여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아프간 상황과 관련해 정치적 해결을 위해 영내 국가들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탈레반이 아프간 전역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아프간군의 능력을 신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군 철군은 90%가 완료된 상태로 최대 군사 거점인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철수하며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철도와 해상 운송업계의 담합 근절을 위해 나서기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내로 철도와 해상 운송업계의 가격 담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업계의 가격 담합에 대해 정부기관인 연방해사위원회와 육상교통위원회의 구체적인 대처 방법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행정명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발표한 각종 경제 관련 정책 중에서도 가장 단호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해상과 철도 화물 운송의 경우 주요 사업자들의 수가 많지 않아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국 해상 운송 시장에선 세계 연합체가 전체 80%를 차지하고 있어 시장이 사실상 독과점 상태입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그리고 구글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언론기고를 통해서 나와 모든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송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 가운데 하나는 정부와 협력해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빅테크라는 강력한 그룹이라며 이것은 잘못됐을 뿐 아니라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 세대에서 타운홀 미팅, 신문, TV가 그랬듯 소셜미디어는 표현의 자유를 펼치는데 중심 위치로 올라섰다. 인터넷도 새로운 대중광장이 됐다며 하지만 빅테크 플랫폼은 아이디어와 정보를 차별하고 검열하는데 갈수록 뻔뻔해지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빅테크 회사들은 사용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실험실에서 나왔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했다는 이유로 플랫폼 사용을 금지했지만 언론들도 이제 그게 사실일 수도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퇴임 이후 경호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에 묵은 백악관 비밀경호국 요원들의 숙박비 5만 달러가량을 정부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비밀경호국이 공개한 지출 내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뉴저지 배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이 지난 5월 경호국 요원들의 숙박비로 1,200달러를 청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퇴임 직후부터 거주한 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의 플로리다 마랄라고 리조트도 경호 숙박 명목으로 5월 초까지 4만 달러 이상을 청구해서 받아갔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마랄라고에서 살다가 5월 9일부터 배드민스터 골프클럽에 묵고 있는데 여기에서 경호 요원들이 1박에 566달러를 들여 18일 동안 숙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심지어 1월과 2월, 5월에 트럼프가 배드민스터 골프클럽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도 경호 요원들의 숙박비 3,400달러가 별도로 청구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지출 내역과 관련한 문의에 트럼프 측은 답하지 않았고 경호국도 경호 업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사태를 일으킨 제약회사 퍼듀 파머가 합의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뉴욕과 매사추세츠 등 15개 주가 45억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퍼듀 파머의 파산 계획에 반대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15개 주정부와의 합의안에 따르면 퍼듀 파머는 합의금을 내는 것 외에도 마약성 진통제 사태와 관련한 3,300만 개의 서류를 공개합니다. 레티티아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서 합의금이 피해자 치료와 함께 마약 예방과 교육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워싱턴 DC를 비롯해 9개 주정부는 퍼듀 파머와의 합의를 거부했는데 퍼듀 파머의 억만장자 오너인 세클러 가문에 대해서 더 많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반대의 이유였습니다. 식품의약국인 FDA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에듀헬름 처방 지침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FDA는 에듀헬름을 사용한 치료는 환자가 경도 인지장애나 경도 치매일 때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을 지침에 추가했습니다. FDA는 경도 인지장애나 경도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에듀헬름 임상시험이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알츠하이머병의 단계가 연구된 것보다 초기이거나 후기인 상황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효과성이나 안전성 데이터가 없다라고도 적시했습니다.
다만 알츠하이머 병이 중증에 이른 환자에게 사용을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FDA 대변인은 AFP 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에듀헬름 사용 승인 이후 처방 대상을 두고 의료진과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이 혼란을 나타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처방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발사인 바이오젠은 성명에서 사용 승인을 끌어낸 임상시험이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하기 위한 처방 지침 개정이라며 FDA가 먼저 연락했고 문구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듀헬름은 FDA가 18년 만에 승인한 알츠하이머병 신약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네, 이브닝 뉴스 일부 한국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예비 경선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TV 토론회가 어제 있었는데 지지율 1위인 이재명 후보와 추격하는 이낙연 후보 간의 공방이 거셌습니다. 민주당은 본선에 오를 6명을 추리기 위해서 한국 시간 9일부터 여론조사에 들어갑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네,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KBS의 보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추격 중인 이낙연 후보의 공세가 매서워졌습니다. 말 바꾸기 같은 것으로 뭔가 그 허상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이재명 후보와 겹쳐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당원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에 대한 말 바꾸기 비판도 거셌는데 뭐가 좀 정책이 잘못됐다 그러면 생각을 바꾸셔야지 말을 바꾸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후보는 공박하는 대신 해명하는 기조로 날선 반격을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분들께서 만들고 싶은 프레임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완결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지적을 받아서 타당하면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세 차례 토론회를 거치며 반 이재명 전선은 선명해졌는데 이재명 후보와 연대 가능성이 거론되는 추미애 후보는 달랐습니다. 이 후보자님은 대부분 직접 도전하기보다는 참 그 꽃길만 걸어왔다 이런 세간의 평가가 있습니다. 검찰개혁도 역시 당대표 시절에 검찰개혁 특위 만들었지 않느냐. 아시는 것처럼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법사위원장이 그 일을 맡고 계셨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사흘간 국민 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일요일 본경선에 진출할 상위 6명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논의할 준비위원회가 한국 시간 오늘 첫 회의를 엽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경선 준비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열어 준비해야 할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당원과 국민 50대 50 반영 비율을 규정한 당헌 당규상 룰을 바꿀 수는 없지만 최고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컷오프 방식이나 토론회에 대한 틀을 잡게 됩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준비위원회는 오선의 서병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두 1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이준석 대표를 비공개로 만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6일 서초동의 식당에서 단둘이 만나 1시간가량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 전 총장이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만난 뒤 사흘 만으로 입당에 대한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대화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면서도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안 했다고 말했지만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일정이 맞아 얼굴이나 보자고 만난 것으로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며 조만간 공개 회동을 할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등 4개 업체가 어제까지 사흘 동안 여야 후보를 통틀어 실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27%,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1% 지지를 받으면서 2주 연속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10%,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4%였습니다.
여야 후보 가상 대결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43%로 윤석열 전 총장을 33%로 크게 앞섰고 여권 후보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일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과 동일하게 36%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유흥가 밤거리와 한강공원이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 노출되는 등 방역의 빈틈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 YTN이 보도합니다. 밤 10시를 조금 넘긴 시각 서울 종강역의 먹자골목. 평소라면 술자리를 마친 손님들이 쏟아져 나올 때지만 전보다 활기를 잃었습니다. 이른바 귀가 전쟁도 줄었습니다. 역대 최다 확진 파도가 유흥거리를 덮친 모습입니다. 원래 있던 테이블의 반 정도 차면은 잘 찼다 싶을 정도로 손님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문을 아예 닫아놓을 수는 없으니까 마지못해 열긴 하는데 사실 열어도 적자인 건 똑같아 하고. 밤이면 시끌벅적 술판이 벌어지는 한강공원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너 명씩 띄엄띄엄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곳 여의도 한강공원은 평소보다 훨씬 한산해진 모습입니다. 공원 관계자는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이 결정되고 나서 평소보다 방문객이 절반 수준으로 확 떨어졌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조처에도 버젓이 맥주를 즐기거나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도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 밝은 데 같은 경우에는 없었는데 저기 살짝 어둡고 나무 있는 데서는 다들 조금씩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주만 단속하는 게 뭔가 좀 모순적이지 않나라는 조금 생각이 들었어요. 먹으려면 어쨌든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폭발적인 코로나19 확산세에 밤거리는 잠잠해진 모습. 서울시는 공원에서의 심야 음주를 강도 높게 단속하겠다면서 방역에 동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지자체별 단계를 유지하되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한국 시간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4단계로 격상이 되면 오후 6시 이후 사적으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3인 이상 모임은 금지가 됩니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만 사적인 모임이 허용됩니다. 1인 시위 이외에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가 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에 12일간 노출됐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해킹이 이루어졌지만 가장 민감한 정보는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 연계 해킹 조직에 12일 정도 노출됐다고 국정원이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밝히고 12일 정도 해킹이 이루어졌지만 가장 민감한 정보는 노출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국정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측 서버 관리자에게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안내했지만 연구원 측이 이행하지 않으면서 해킹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해킹의 배후에 대해 북한 소행으로 추정한다며 핵심 기술 자료가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한국항공우주산업도 북한 연계 조직으로 추정되는 해킹 정황이 포착돼 조사 중이며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1월 해킹당했지만 북한 소행은 아니라고 보고받았다고 하 의원은 전했습니다. 이어 6월 7일쯤 핵융합연구원 PC 2대가 감염된 사실이 확인돼 조사 중이라며 항공우주연구원도 지난해 일부 자료가 유출됐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해선 최근 10에서 20kg 체중을 감량하고 정상적인 통치 활동을 하고 있다며 건강에는 전혀 문제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에 대해선 외교안보를 계속 총괄하고 있다며 최근 방역, 민생 문제 등 내치에도 적극 관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방역 상황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코로나 발병 징후나 백신 반입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영입니다.
북한 김일성 27주기를 맞아서 김정은 위원장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질타한 방역관계 중대 사건에 따른 인사조치의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이 됐는데 특히 상무위원이었던 리병철은 국경 방역장 준비 미흡으로 인해서 군수부장으로 강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소식 KBS가 보도합니다.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김일성 주석 27주기를 추모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상무위원들과 함께 맨 앞줄에서 참배를 이끌며 최근 불거진 신변이상설을 일축했습니다. 상무위원이었던 리병철은 맨 앞줄이 아닌 세 번째 줄에 등장해 해임설을 뒷받침했습니다. 군 총참모장 박정천은 기존 계급인 원수보다 한 단계 낮은 차수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이 같은 북한 고위 간부들의 대규모 인사조치를 불러온 이른바 방역 중대 사건은 국경지역 방역조치 미흡이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폐쇄된 북중 국경을 4월에 개방하기 위해 기존 군비행장을 전용한 의주방역장을 소독 거점으로 삼았는데 가동 준비가 미흡해 국경 개방에 차질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책임으로 리병철은 군수공업부장으로 강등된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박정천은 계급은 낮아졌지만 총참모장직은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원래 인사 스타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일불백기라고 할 수 있는데 최고위 간부를 강등시켜서라도 기강을 바로 세우고 민심을 얻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 국정원은 북한의 방역 상황과 관련해 코로나19 발병 징후나 백신 반입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전 세계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259.86포인트가 하락한 34,421.93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37.31포인트가 떨어진 4,320.82, 나스닥 지수는 105.28포인트가 하락한 14,559.78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어제까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전 세계 금융시장의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공포가 재부상하면서 지수가 개장 초부터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실업수당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의 수가 예상을 뒤엎고 소폭 증가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7만 3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2천 건 늘어나 3주 만에 증가세로 바뀌었습니다. 전주의 청구 건수는 애초 발표보다 7천 건 늘어난 37만 1천 건으로 수정됐습니다. 이번 발표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35만 건을 상당폭 웃돈 결과입니다. CNBC 방송은 예상하지 못했던 증가라며 상반기 동안 순탄했던 고용 성장이 향후 암초를 맞닥뜨릴지 모른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블룸버그 통신은 여전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취저치에 근접한 수준이라며 노동시장이 하반기에도 완전 회복을 향해 순항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가격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서부 시간으로 오늘 낮 1시 기준 비트코인의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63%가 하락한 33,014달러 6센트에 거래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6,190억 2천만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총 규모가 큰 이더리움 역시 24시간 전과 비교해서 8.80포인트가 빠진 2,159.67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시총도 2,518억 2천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도지코인도 같은 시각 7.96% 하락한 21.25센트에 거래되면서 시총은 276억 7천만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1,600만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관련 투자 사기를 벌인 스웨덴 국적의 40대 남성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15년의 징역형을 받았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연방법무부는 스웨덴 국적의 닐스 요나스 칼슨이 투자 사기와 자금 세탁 방지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칼슨은 2011년부터 이스턴 메탈 세큐리티즈라는 회사를 차리고 천문학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3,500여 명에게서 가상화폐로 1,600만 달러를 투자받았습니다. 하지만 칼슨은 이들 자금을 개인 계좌로 넣어 고가의 주택과 경주마, 태국의 리조트 등을 사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지명수배를 받다가 2019년 태국에서 체포됐으며 올해 3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세계 사회의 완성차 메이커인 스텔란티스가 테슬라와 경쟁하는 전기차 업체로 거듭날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로이터 그리고 AP통신 등에 따르면 칼로스 타바레스 스텔란티스 최고 경영자는 오늘 화상으로 진행한 EV데이 2021에서 2025년까지 전기차 개발과 양산에 30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2030년까지 유럽 내 판매의 70% 이상, 미국에서는 40% 이상을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으로 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피아트와 크라이슬러, 푸조, 시트로엥, 지프, 다치, 마세라티, 램, 그리고 오펠 등 스텔란티스가 보유한 14개 자동차 브랜드 모두 전기차 라인업을 갖추게 됩니다. 스텔란티스는 또 4개 전기차 전용 생산 플랫폼을 개발해서 일회 충전에 500에서 800km 주행 가능한 고성능 전기차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자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프라임 비디오에 유니버설 픽처스의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은 오늘 미디어 그룹 컴캐스트 산하 유니버설 픽처스와 콘텐츠 공급을 위한 단연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내년부터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 유니버설 픽처스의 신작 영화를 서비스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유니버설 픽처스가 계열 OTT인 피콕을 통해 먼저 4개월간 공개한 신작을 프라임 비디오가 받아 10개월간 서비스하게 될 것이라며 이후에는 다시 피콕에서 4개월간 제공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니버설 픽처스는 아마존과의 계약을 통해 20억 달러 정도의 수입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5월에도 영화 007 시리즈 제작사로 유명한 MGM을 84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스포츠 소식입니다. NBA 파이널 미러키 벅스와 피닉스 선즈와의 2차전 경기가 잠시 뒤인 6시에 시작이 됩니다. 시리즈는 피닉스 선즈가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메이저리그 경기 결과입니다. LA 다저스가 마이애미 말린스에 6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클랜드 애슬레티스는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했고 콜로라도 락키스는 아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 9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시애틀 메리너스는 뉴욕 양키스를 4대0으로 꺾었습니다. 캔사스시티 로얄과 클리브랜드 인디언스의 경기는 5회 초 3대1로 캔사스시티가 앞서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시카고 컵스의 경기는 2회 말 현재 필라델피아가 1대0, 신시내티 레드와 미러키 브루어스와의 경기는 미러키가 1회 말이 끝난 현재 2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볼티모어 오리올스 간의 경기는 취소됐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워싱턴 내셔널스 간의 경기는 잠시 뒤인 6시 10분에 시작됩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이 결국 관람객이 없는 무관중 형태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무관중 개최가 현실화하면서 일본 입장에서는 거의 입장권 수입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KBS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 저녁 관중 입장 문제를 재논의하는 올림픽 관련 5자 회의와 관계 지자체와의 협의회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쿄와 사이타마, 가나가와 지바현 등 수도권 1도 3현에서 예정된 모든 경기를 무관중으로 치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시즈오카현 등 4개 지역에선 수용 정원의 50% 범위에서 최대 10,000명까지 입장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올림픽은 도쿄 등 수도권 4개 지역을 비롯한 9개 도도현의 42개 경기장에서 펼쳐지는데 대부분의 경기장이 도쿄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결국 무관중 올림픽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大会を楽しみにされていたチケット購入者の方々はもとより各地域の皆様には大変申し訳なく思っております。 일본 정부는 당초 경기장 정원의 50%, 최대 10,000명까지 관중을 들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쿄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1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네 번째 긴급 사태를 선포하면서 결국 무관중 개최로 결론이 났습니다. 일본 입장에선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입장권 수입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다음 달 24일 개막하는 패럴림픽 관중 수용 문제에 대해선 올림픽이 끝나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의 도쿄올림픽 참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던 백악관이 올림픽 개막을 보름 앞두고 아직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공중보건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바이든 여사의 참석 여부를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가 일본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안전한지를 검증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곧 검증단이 구성되는데 한국의 전문가도 참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과 규정을 검증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IAEA 내에 태스크포스가 설치됩니다. 오염수 방류 과정을 확인할 검증단도 구성됩니다. We will work closely with Japan before, during and after the discharge of the water. We will dispatch safety review missions to Japan. 검증단에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미국, 프랑스 등 11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는 김홍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연구원은 원자력 분야의 권위자로 UN 방사선 영향과학위원회 한국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검증단은 첫 임무로 올해 말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IAEA가 일본의 방류 결정이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검증단이 이를 막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The method Japan has chosen is both technically feasible and in line with international practice. IAEA는 이번 발표에서도 오염수 대신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처리수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IAEA와 별도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일본과 양자협의체 구성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협의체 구성 제안에는 아직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영글입니다. 7월 8일 목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남가주족 오늘 일부 지역은 낮 기온이 100도에 육박하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밸리 지역인데요.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폭염주의보가 엔틸로프 밸리 지역을 중심으로 내려져 있습니다. 주말 내내 비슷한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LA 다운타운 오늘 저녁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밤 최저 67도가량 되겠고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내일 낮 최고 기온 곳에 따라 86도에서 91도가량 밤 최저 67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100도 밤 최저 66도가량을 기록하겠고 해안 지역은 이보다 더 서늘해져서 낮 최고 73도 밤 최저 63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입니다. 곳에 따라 흐린 저녁 보이고 있는데요. 바람은 13마일 정도로 불고 있고 오늘 밤 최저 74도까지 내려갑니다. 내일은 맑거나 곳에 따라 구름 끼는 지역들이 많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85도가량, 밤 최저 74도가량 예상됩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한국 전국이 오늘 한낮에는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부와 영남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은 오늘 섭씨로는 낮 최고 29도, 대전과 대구가 31도, 그리고 광주는 30도 정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더위는 이보다 더 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 하셨는데요.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 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 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6시 이브닝 뉴스 2부를 이어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던지고 있었는데요. 경기 후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 후반 관리가 중요한데 말이죠. 지금 불펜에는 누가 나와 있을까요? SMG가 있어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요. 네. 서울 메디칼 그룹. 말씀드리는 순간 불펜에서 나오는 SMG. 네, SMG가 인생 후반을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네. 5스타로 인정받은 의료 서비스. 인생 후반의 확실한 구원이네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죠. 서울 메디칼 그룹.